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성모병원 병리과 진선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어가지고 사실 병리는 프랙티스 하실 때 크게 뭐 관련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10분으로 압축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그냥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는 그냥 양성 유방 질환의 병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메이저 락티페로스 덕트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가고, 각각의 이제 로브가 하나씩 달려서 결국 전체적인 로브도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로브 하나에 수천 개의 로빌이 있고, 그 로빌 하나를 저희가 막 얘기하는 이제 TDLU, 터미널 덕트 로빌라 유닛이라고 부르고, 그 TDLU 안에 그 관이 20개에서 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덕툴이나 RC9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글랜드가 20개에서 200개 정도 있는 거를 TDLU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병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뷸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캔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병변은 다 TDLU에서 생기는 것인데, 앞서서도 계속 나왔지만은 그 외에 이제 TDLU에 가기도 전에 सब세그멘탈이나 아니면 세그멘탈 또는 심지어는 그 메이저 락티페로스 덕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센츄럴 파필로마 또는 덕트 엑타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가 되게 되는 양성 유방질환을 크게 나누면은 비증식성과 증식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비증식성에는 염증성, 반응성, 그 외에는 이제 시스트나 메타플라자가 있고, 증식성은 에피세리아, 파이브 에피세리아, 메센키말이 있는데, 생각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직학적으로 글랜드가 있고, 글랜드는 당연히 에피세리아 변변이 생길 것이고, 그 외에 그 주변에 파이브로 패티 티슈가 있는데, 이 파이브로 패티 티슈는 당연히 메센키말 변변이 생기는 것이고, 간혹 이 양쪽 둘 다 생기는 것이 파이브로 아데노마 같은 파이브로 에피세리아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성은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비증식성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덕트 엑타지아랑 시스트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덕트 엑타지아는 그 로뷸까지 가기도 전에 다 그 외에 큰 유관에서 생기는 것이고, 시스트는 전형적으로 TDLU에서 생기는 변변은 시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증식성 중에서는 이 덕트 엑타지아가 가장 많이 바이오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늘어나 있는 덕트 주변에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간혹 이제 암종과 감별이 어려울 경우가 있어서 바이오시가 종종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증식성에서 이제 에피세리알이 메인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게 아데노시스나 스클레로틱 리전이 있고, 그 외에는 인트라덕탈 프로리퍼러티브 리전, 로빌라 니어플라지아, 컬럼나스 리전, 파필라리 리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프로제니터 셀입니다. 프로제니터 셀이 마이오 에피세리알로도 분할 수가 있고, 에피세리알 속으로도 분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까지 여기까지 나오는 게 CK56라는 안티바디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병리 리포트에 뭐 CK56를 한다던가, 뭐 모자의 패턴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마이오피세리알 쪽으로 가면은 여기 나오는 마커가 P63, SMMHC 칼포닌입니다. P63은 핵에 먹는 마커고, 이 나머지 2개는 사이토플라즘에 먹기 때문에 하나씩 해가지고 결국 뭐 P63 더하기 칼포닌을 한다던가 P63 더하기 SMMHC를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사용을 하냐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노말에서는 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다 있습니다. 안쪽에. 그 바깥에는 마이오피세리알을 싸고 있고요. 그런데 UDH나 스클로진 아데노시스 같은 비나인 변변은 이 안에서 증식을 해도 여러 개의 클론이 같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CK56를 해보면은 이제 모자이크 패턴으로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캔서가 되면은 하나의 클론만 증식을 하기 때문에 CK56가 로스가 되고, 이 주변에 보시면은 이 마이오피세리알도 없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면역으로 감별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바이오시에서 면역이 필요하다던가 면역 염색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는 있기 마련이라, 이 아포크라인 아데노시스라는 이 아포크라인 리전과 컬럼나스 리전은 CK56가 비나인임에도 불구하고 로스가 되고, 마이크로 글랜듈러 아데노시스는 비나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이오피세리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변변들이 간혹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시스나 스클레로직 리전은 크게 아데노시스, 그 스클레로직 리전에 속하는 게 라디아스칼 컴플렉스 스클레로직 리전인데요. 일단 이 밑에 쪽을 보시면은, 여기 현미경에서 보시면은 이런 건 UDH, 이런 거는 시스트, 이런 건 아데노시스, 이런 게 파필로마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섞여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의 배열이 가운데 파이브로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적으로 굉장히 캔서랑 유사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간혹 바이오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데노시스에서는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스클로징 아데노시스, 마이크로글랜드라 아데노시스, 아포크레인 아데노시스가 있는데요. 이 밑에 두 개는 인시던스가 떨어져서 다행이지 병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병변이고 병리적으로는 사실 스클로징 아데노시스가 가장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이오피세리알 셀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역만 해보면 바로 감별이 되고 그래서 스클로징 아데노시스는 잘 진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 아포크라인 아데노시스는 CK5-6가 음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병리적으로 아마 바이오시 했을 때 딱 예쁘게 진단이 안 나가고 이상한 노트가 붙으면서 익시전을 리코멘드 하다던가 이런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로글랜드라 아데노시스는 더더욱 증식이 이상하게 인필트러티브하게 되면서 마이오피세리알 마커도 안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만약에 바이옵시에서 이런 진단이 나가면은 병변을 완전히 적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라덕탈 프롤리퍼러티브 리전인데요. 여기에 속하는 건 이제 UDH, ADH, DCIS 등인데 각각의 캔서 리스크는 이제 당연히 DCIS로 갈수록 올라가게 되고 UDH는 하나 말씀드릴 건 이제 플로리드 덕탈 하이퍼플라지아 가끔 이런 진단이 나가는데 그냥 심각한 거 아니고 그거 그냥 UD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굉장히 증식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영상적으로 뭐 악성처럼 보였는데 해보니까는 그냥 고작 UDH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ADH는 말씀드릴 것은 ADH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은 세포가 생긴 거는 DCIS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이즈가 작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굳이 왜 ADH라고 주냐, 그냥 DCIS로 주면은 와이드 익시전 해버리면 되니까 딱 좋은데 왜 굳이 두 번 일을 시키냐면은 이때 익시전을 했을 때 DCIS가 나오는 경우는 20%고 ADH로 진단을 했는데 익시전을 했을 때 80%는 그냥 별게 없었기 때문에 그 80%를 과잉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바이옵시에서 ADH로 주고 익시전을 유도를 해서 거기서 최종 진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뷸라 네오플라지아는 이게 AJCC 8판이 나오면서 2018년도부터는 이 ACIS가 그 카시노마 인사이트가 아니고 그냥 ADH 같은 리스크 팩터로 취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ACIS라고 진단이 나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고 여전히 진단명에 카시노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찝찝한 변변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ACIS는 지금은 현재 카시노마로 생각하지 않고 리스크 팩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나셀 리전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그래도 옛날부터 있던 변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얘는 컬럼나셀 체인지, 하이퍼플라지아, 그리고 좀 이상해지면 플레 에피테리알 에티피아, 얘네 세 개가 컬럼나셀 리전입니다. 이 두 번째 이 하이퍼플라지아가 그냥 UDH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플레 에피테리알 에티피아, ADH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이 위에 거는 필요가 없고 FA인 경우에만 익시전을 하면은 3분의 1에서 더 심각한 변변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절제술을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컬럼나셀 이전이 앞서도 강의에 나왔지만 미세석회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악성이랑 감별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실제로 동반 질환이 많아서 그 주변에 로뷸라 네오플라지아나 뭐 로그레이드 DCIS, 로그레이드 카시노마 등이 종종 동반이 되기 때문에 FA가 나왔을 때는 익시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파필러리 리전인데요. 이 중에 이제 IDP만 말씀을 드리면 IDP가 앞서 이제 나왔던 센트랄, 페리페랄이 있는데 앞서 나온 것처럼 페리페랄이 오히려 더 리스크가 높은 것이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ADH나 DCIS가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교과서적으로는 인트라덕탈 파필로마라고 바이옵시에서 진단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트라덕탈 파필로마라고 아무리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파필러리 리전이라고 하고 이 시전을 유도하는 게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블 에피세리알 리전은 저희가 잘 아는 이제 파이블 아데노마, 뭐 필로데스 튜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파이블 에피세리알 리전도 바이옵시에서 그냥 파이블 아데노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익시전했을 때 뭐 필로데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옵시에서 파이블 아데노마로 나갔다 할지라도 임상적으로 아주 크거나 빨리 자라거나 한다면은 그때는 더 에디셔널 이밸루에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메센키만 리전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패시 같은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패시는 어떤 병리의사가 봐도 잘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노듈라 파시아티스는 0번이고 슬래시 0이어서 비나인이고 파이브로마토시스는 슬래시 1번이어서 인터미디에이트고 메타플라스틱 카시노마는 3번입니다. 그런데 메타플라스틱 카시노마 중에 이 파이브로마토시스 라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브레스트 패슬로지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보면은 이거는 정말 거의 10점 팔고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엽시에서 이런 거를 그냥 줬다, 노듈라 파시아티스라고 했다, 파이브로마토시스라고 했다, 임상적으로 완전 캔서인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줬다, 파이브로시스틱 체인지라고 심지어 이렇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벙린살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이시전은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컨코던스가 이미지랑 다를 때 대부분은 타겟팅이 조금 옆을 갔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이 스핀데셀 리전은 거의 병리가 잘못 판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주의하셔서 이시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아서